안녕하세요. 3월 25일 벌써 한 주의 끝자락인 금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우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전쟁 한 달의 그러한 현재의 모습,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의 전쟁은 러시아 탓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은 조만간에 휴전으로 조금 가까워지지 않을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유가가 120달러를 밑돌았습니다. 브렌트 유가 118달러에 배럴당 거래가 되고 서부 텍사스 원유는 111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쟁 한 달째의 그러한 상황을 우선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달 후 지난 2월 24일 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도발을 했죠. 그러면서 러시아 병사들 간의 그러한 대화의 도청을 한번 해본 그런 어젯밤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아군이 우리를 폭격을 하고 있고 진짜 무엇 같다. 러시아 장교의 대화를 도청해 봤습니다. 23일 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와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도청한 러시아군의 통신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 러시아 군대는 휴대전화와 아날로그 워키토키,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손전화기죠. 큰 거. 워키토키로 소통하고 있어서 이들 간의 대화 내용을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물론이거니와 라디오 관련 동호회 회원 같은 아무아추어들도 손쉽게 도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장군은 우크라이나 상황은 정말 잔인하고 무지막지했던 1990년대 체첸에서의 군사작전보다 훨씬 나쁘다라고 하면서 이 추위에 천막 스토브도 없고 서방에서 총알이 날아오는데 방탄복조차 없다 이렇게 한탄하는 그러한 대화 내용을 도청이 됐습니다. 제대로 된 방한 장비조차 없는 러시아군의 모습을 통해서 이번 전쟁이 전혀 준비 없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전했고, 실제로 소셜미디어 등에는 우크라이나군의 방한화를 빼앗아 신고 다니는 러시아군의 사진이 다수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요 신발 부분이 이제 러시아군의 병사이고 이런 군화 부츠를 러시아군 부츠를 신고 다니는 러시아 군인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의 위기는 러시아 탓이다라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을 하고 140개국이 찬성을 했습니다. 한국은 찬성을 하고 북한은 반대하고 러시아 적대 행위로 심각한 인도주의적인 결과를 낳았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음을 명시한 유엔 총회 결의안이 또 채택이 됐습니다. 유엔은 24일 새벽녘 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위기에 관한 결의안을 찬성 140표, 반대 5표, 기권 38표, 기권에는 중국이 들어 있고요. 한국은 서방 국가들과 함께 찬성 대열에 동참한 반면 북한은 지난 2일 철군 요구 결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가제는 개편, 북한은 러시아 편이어야 되겠죠. 러시아와 북한 이외에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가 반대를 했고 기권한 국가에는 중국이 포함이 됐다. 기권 38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직접 발의한 이번 인도주의 위기 결의안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적대 행위로 인한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개탄한다라고 명시했고, 구체적으로 마리우폴을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포위, 고포격, 공습, 기자를 포함한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 학교와 의료보건, 교통시설 등에 대한 공격, 우크라이나 지방관리 납치, 외교문화, 시설에 대한 공격을 그 사례로 열거했습니다.
결의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벌인 군사 공격과 그 결과로 발생한 인도주의적 상황이 유럽에서 수십 년간 본 적이 없는 규모라며 인도주의적 지원 허용과 민간인 보호 등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한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병력을 즉각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유가에 대한 동향은 서부 텍사스 원유가 3% 하락한 111달러에 거래가 되고 브렌트유 2.85%에 하락한 8.14%의 배럴당 가격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은은 상승했고 동은 하락을 보였고 옥수수, 대두 등 1%대의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들께서 주주총회 소지 전자투표를 독려하는 저는 지난 토요일, 일요일부터 지속적으로 하던 모습인데요. 너무 많이 매번 하기 때문에 또 좀 지루한 그런 모습 때문에 멈췄는데 어느 분께서 좀 강력하게 또 말씀을 하셔서 3월 30일 주총이 열리고요. 의안 두 번째 오는 정관의 일부 변경을 해서 적대적 기업 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해임이 될 경우 퇴직금 별도로 퇴직 보상액으로 대표이사는 30억 원에서 20억 원을 증액, 이사에게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의 증액을 한다. 물론 정관의 많은 부분들을 찬성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이사와 CEO들 자신들의 보호막만 쳐주는, 물론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HLB의 그러한 최대 주주의 우호 지분이 상당히 약할지라도 한 자릿수가 될지언정 지금 현재 10점 몇 프로에 해당해 있죠. 그럴지라도 78%, 80%에 가까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주식시장의 주식으로서 보호를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은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반대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호의 의안은 이사보수 한도 승인, 매해 정례 기계적으로 일을 잘 하든 못하든 마치 통과 의례처럼 지속적으로 이사보수의 한도를 승인해 달라는 모든 이 주총장 직전에 이러한 의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반대를 합니다. 전자투표하는 방법은요, 네이버 검색에서 온라인 주총장을 치시거나 삼성증권 전자투표를 이곳 검색창에 검색선에 치시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주주총회 참여를 손쉽게라고 하고 서비스 가입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일단은 전자투표하기 위해선 온라인 주총장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가입을 누르셔서 그곳에서 나오는 대로 따라해 주면, 그리고 PC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3개의 옵션이 나오고요. 가급적이면 공인증 로그인, 이 가운데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전자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할 때에 사용된 거고요. PC를 사용하게 되면 가입을 하고 공인증 요 가운데를 눌러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주주총회, 그러면서 총 한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HLB 37기 주주총회, 제가 직접 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부분입니다. 2022년 3월 30일 그러면서 나의 주주총회 상세라고 해서 HLB 제37기 주주총회 부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아래로 스크롤해서 내려가게 되면 주주총회 안건 첫 번째 재무제표 승인, 두 번째 정관 변경, 세 번째 이사 선임, 네 번째 이사 보수 승인 쭉 해서 7가지 기타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저는 정관 변경과 그리고 네 번째 이사 보수 승인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그리고 쭉 7번째까지 스크롤해서 쭉 내리게 되면 투표 행사와 위임 행사가 있는데 투표 행사 이 부분에다가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투표하실 수가 있고요. HLB 제37기 주주총회 세로이님 또는 박종훈님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누구님 의결권 보유 내역 고유식별 번호는 주민번호가 되겠고요. HLB의 보유 주식수가 이곳에 나오고 안건 확인 및 의결권 행사를 쭉 내려가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1번, 2번 정관 변경을 하겠느냐 찬성, 반대, 기권, 불통 저는 반대를 하고 확인을 눌렀고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의안, 네 번째 의안 쭉 내려가면서 이사보수 승인 요것이 네 번째 의안입니다. 찬성, 반대, 기권, 불통 그래서 저는 아직은 반대다라고 체크하고 확인 이와 같이 누르시게 되면 네 번째 안건은 저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소중한 주주의 권리 전자투표로서 회사에서 좀 더 주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맹목적인 주주들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의견을 조금 꼭 아직은 오늘이 25일이기 때문에 이 3월 29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는 진행이 됩니다. 많은 주주분들께서 참여를 해서 주주들이 살아있음을 주주들의 회사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6시 정도 다우존스, 나스닥, S&P는 일제히 또 다시 상승의 흐름으로 보여줍니다. 나스닥은 269포인트 1.93을 상승을 하고요. S&P는 63포인트에서 1.43%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218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부 텍사스 원유 111달러 거래된다라고 조금 전 언급을 드렸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의 급등을 해서 오늘 전기전자 부분 그래서 나스닥의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도 2%에 가깝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유럽의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증시 오늘 업데이트된 독일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런 부분은 약세를 보였고 오늘은 영국이 강보합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스웨덴은 1%의 하락과 포르투갈은 0.49 강보합,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는 약보합을 이렇게 이루었네요. 그리고 네덜란드 역시 마이너스 0.13%, 13% 아주 작은 약보합의 모습을 전반적인 오늘의 유럽의 장세는 약보합으로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미증시만이 1%, 2%에 가까운 나스닥 위주, 1%는 다우존스는 1%대, 나스닥은 2%대의 큰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현재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증시 나스닥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스닥의 움직임이고요. 상승, 약보합, 상승, 약세. 다시금 전보다도 높은 나스닥의 모습을 해서 현재 나스닥의 모습은 61선을 뚫고 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코스닥 시장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코스닥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 녹색 선이 수급선으로서 61선입니다. 5일선이
21선을 뚫고 갔으니 이런 것을 우리는 골든 크로스. 그러면서 코스닥의 이러한 차트 5일선, 11선, 21선 그러한 세 개의 괴선들이 우상향인 정배열, 즉 상승의 초입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의 모습이 61선 위에가 있기 때문에 이제 21선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61선을 이와 같이 5일선이 61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게 되면 21선도 이와 같이 61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61선을 다시 아래로 이렇게 해서 우상향인 전형적인 5, 10, 20, 60 이와 같은 정배열의 5일선, 11선, 61선, 21선, 61선 모두 오른쪽으로 위를 향하게 되는 정배열의 모습이 코스닥 지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만 휴전이 성사된다라면 유가도 어느 정도 100달러 충분히 알아 90달러 이하로 조금 안정을 취할 것이고 금융시장은 급속도로 안정화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HLB 현재가 오늘은 과연 대차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HLB는 어제 124,900주의 공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차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3월 24일 48,700주의 대차가 이루어지고 상환은 이제 조금씩 주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어제의 공매도는 44,195주, 대차는 3,755주 대차를 했고 상환은 218주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증시에 따라간다라면 어제도 물론 1.18포인트 0.13으로 이렇게 강보합을 코스닥이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불금의 날에 코스피는 어제 마이너스 5.39포인트였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미증시처럼 모두 다가 붉게 물든 그러한 강한 상승 1%, 2%의 상승까지 보여주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오늘 금요일 시장이 국내 증시에도 이렇게 훈풍 봄바람처럼 따스한 붉은색의 장마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HLB 그룹주 역시 현재 5일째 정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HLB는 21선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마치 그렇게 된다라면 예상의 흐름이 하락을 하고 다시금 상승을 하면서 하락을 가격 조정이 5일 하면서 이와 같이 반등의 모습을 보인다라면 이러한 것을 우리는 더블 바텀 이중 바닥이라고 말해서 강한 상승의 흐름의 초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느 분들은 이 바로 앞전의 고점을 돌파할 적에 추가 매수를 더 많이 하고 이곳에서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겠죠. 완벽한 눌림목이라고 한다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정도의 그러한 모습으로 반등의 흐름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분봉의 흐름도 어느 분 어제도 언급을 드렸었죠. 기술적 분석만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우리는 기술적 분석과 글로벌 증시 흐름에 따라서 시장 주체자들은 글로벌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한다라면 이러한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서 이것이 눌림자리다 그러니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만 차트만 설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라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공학을 하신 사람들, 저와 같이 물리학이나 수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그래프를 수없이 공부를 할 것이고요. 1년 정도만 탐독을 하고 연구를 한다라면
하고 주식시장에 이런 차트만 가지고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모든 사람들의 이공학과 그러한 부분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차트를 가지고서는 오늘의 일과 내일의 일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차트는 주가가 하락을 할 적에 어디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가,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그곳에서 돈을 들여서 물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서 차트 기본적인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주가의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를 갈 수가 있느냐. 만약에 글로벌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정도에서는 10배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또는 100%는 충분히.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해 2022년도에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겠다. 여지껏 보지 못한 그러한 큰 영업이익에 수십조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라고 한다라면 시장의 참여자들은 배당이라든지 배당의 인상률 그러한 부분으로 팔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배당을 향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큰 폭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즉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기업적인 펀더멘탈을 가지고서 우리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는 저의 식구님들께서는 부디 차트만 설명하는 사람들이거나 차트만 가지고서 연구를 해서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것은 반절의 공부를 가지고서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무엇보다 기업의 그러한 성장 모멘텀, 최소한 HLB는 올해만큼은 회사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악착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든 간에 별도 기준의 영업이익의 흑자를 내어야지만 내년도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HLB는 2008년도 진양군 회장 HLB를 구명정 이런 그때부터 해서 저는 2011년도 정도, 2008년도부터는 좀 알고는 있었는데 투자는 않다가 2011, 12년도 HLB가 2,500원, 3,000원대 한 1년 반 정도를 투자를 이어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오랜 동안 30여 차례를 시비를 발행하면서 이어진 그러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최소한 올해인 만큼은 분명히 큰 별도 기준의 흑자, 현재도 어느 정도의 올해 중국의 로열티라든지 FA의 어떠한 물론 5월 15일 정도, 5월 중순 실적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제껏 보지 못했던 어닝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여주지 않을까. 따라서 주가의 흐름 역시 큰 상승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현재 3만원 초반이라든지 혹여라도 3만원 아래라든지 이런 가격대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어떤가. 그리고 HLB 그룹주에 대해서는 동조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HLB만 상승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는 노토스가 가장 빠르게 CRO 기업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HLB 생명과학, HLB 제약, HLB 테라퓨틱스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동조화로 함께 올해만큼은 최소한 성장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되고 즐겁고 건강한 그리고 증시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주주분들께서 활짝 웃으시는 그러한 불금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